안녕하세요. 혹시 혼자서만 시계가 멈춘 것처럼 세상이 그대로 얼어붙는 기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대를 안고 서 있던 순간에 깊은 충격을 받아야 했던 적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어떤 영웅담 같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험담도 아니에요. 그저 저라는 한 여자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했던 진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버텨낸 기록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들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릴 때 저는 부모님과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화목하게 자랐어요.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막 청춘을 누리려고 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어떻게 너네 아빠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평생 남한테 손에 끼친 적도 없는 착한 사람이 왜 힘없이 누워 있어야 하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슬픈 일을 당해야 하니. 엄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기적이 아직 존재할지도 모르는데 포기하지 말자고요. 어쩌면 다시 의식이 돌아오시고 일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저랑 언니도 크게 좌절했지만 엄마가 특히 절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한평생 의지해오던 배우자가 사고를 당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달래기 위해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병원비부터 소송비까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대학에 다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휴학을 고민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았죠.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이던 아빠가 쓰러지신 거라 형편이 기울어졌고요. 엄마는 생전 해보신 적 없는 허드렛 일을 다니셨어요. 게다가 언니 역시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이러니 저만 얌전히 대학에 다닐 수 있었겠나요?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 저도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언니는 둘 다 제가 계속 대학에 다니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이 학교를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시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 제가 꼼꼼한 편이라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심지어 학원 쪽에서도 계속해서 일감을 주셨어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고 속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호전될 기미가 없으셨거든요. 솔직히 수업할 때는 학생들에게 집중하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꼭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웃기만 해도 아빠 생각에 미안하고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세 모녀는 어떻게든 밝게 이겨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침울한 집안 분위기마저 어떻게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 아빠를 담당하던 작업치료사가 좋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자가 많다 보니 정신 없으셨을 텐데 피드백도 섬세하게 주셨고요. 우리한테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세 모녀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빠는 의식 회복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활치료가 끝나고 뜻밖의 피드백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환자분이 제 요청에 반응하셨어요. 제가 눈 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로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나 우연일까봐 여러 번 요청해봤는데 계속 반응해 주셨거든요. 이따가 가족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세모녀는 설마하면서도 기대를 안고 아빠에게 눈 감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진짜 우리의 요청대로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믿을 수 없어서 무슨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까지 회진일이 아님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저희 아빠가 회복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대로 쭉 좋은 기운을 유지해서 무사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분에 가능한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 우리 세 모녀는 아빠의 귀가 열려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빠한테 말도 많이 걸었고 사랑을 숨기지 않고 전부 표현했어요. 아빠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비록 지금은 누워 계시지만 언젠간 일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꼭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주세요.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다시 일어나시면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우리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고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작업치료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됐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아빠를 떠나보냈지만 머지않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형부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형부 역시 저를 본인 동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무용학원을 차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거의 과외 수준으로 아이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입소문 나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언니와 형부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엄마랑 둘이 오순도순 살았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많이 고맙고 미안하셨나 봐요. 아무리 용돈을 드려도 쓰시지를 않더라고요. 엄마, 제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까봐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내딸이 쪼잔해 보여요. 저는 이제 엄마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쓰세요. 아유, 됐다. 내가 네 돈을 어떻게 쓰니. 그냥 어디 가서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생해서 벌어오는 걸 텐데 차마 꺼내기도 미안하다. 지금도 충분히 너랑 살면서 행복하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어라. 엄마는 계속해서 거부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돈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아빠가 식물인간 되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번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던 건가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인이 알려주신 정보로 주식을 사셨다가 대박 치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용돈을 감히 드릴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예, 나 꽤 능력 있어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꾸려나갈 생각이나 해라. 그동안 네가 나 때문에 일이랑 집에만 매달리면서 살아왔잖니.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란다. 제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라. 엄마는 제가 언니랑 형부처럼 사이좋은 가정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친정 식구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무용학원도 잘 풀리고 있으니 커리어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니의 부탁으로 형부한테 서류를 갖다 주러 병원에 들렀는데요. 형부가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가 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굳이 저를 만날 이유가 없고 진지한 마음도 아닐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좀 곤란해 하실 정도로 의사가 적극적이더라고요. 처제, 나도 이런 부탁해서 너무 미안해. 솔직히 내 손에서 잘라내고 싶었는데 일적으로 계속 마주치는 사이라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온갖 핑계를 다 댔는데도 끈질긴 거 보면 처제가 제대로 마음에 들었나 봐. 어쩔 수 없죠. 형부가 평소 이런 걸로 저 곤란하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오죽하면 이러실까 싶네요. 그냥 좋은 지인 소개받아서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온다고 생각할게요. 형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체면 구겨지는 일은 만들지 않을 거니까요. 역시 처제야. 진심으로 고마워. 이번 한 번이면 충분해.
괜히 나 때문에 애부터까지 억지로 수락할 필요는 없고 덕분에 이제 병원 다니는 일이 덜 부담스럽겠다. 아이 도대체 저제가 그날 얼마나 예뻤으면 마음에 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결국 저는 형부의 체면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소개팅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사실 저한테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연애의 결승선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안에 누군가를 들이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정도로 괜찮은 남자라면 우리 가족 안에 들여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개천에서 용된 사람이라 마냥 거만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저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정말 잘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아 의사랑 결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뭐든지 척척 잘 풀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남편이 형부랑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애초에 형부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던 사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내심 본인이 형부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나 같은 사위를 얻으셔서 이제 좀 마음이 놓으시겠다. 솔직히 딸들 가진 부모로서는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위를 원하실 거 아니야. 항상 장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당신을 챙겨야겠어. 그렇지. 우리 엄마가 당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 근데 형부도 워낙 듬직한 분이셔서 진작 걱정은 놓고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혼자 부담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면 충분하거든. 당신이 뭘 잘 모르네. 아무리 그래도 작업치료사 사위랑 의사 사위랑 같나? 어디 가서 자랑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분명 겉으로 티는 안 내셔도 속으로 엄청 기뻐하고 계실 거야. 두고 보라고. 심지어 남편은 형부를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형부가 가족들 모임에서 농담 한마디 하면 꼭 맞받아 쳤고요. 혹시나 형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자기는 괜히 더 큰 걸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하는지 뻔히 보여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남편을 찬밥 취급하고 형부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남편도 예뻐하시지만 형부를 좀 더 아끼고 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고 아빠랑 깊은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일부러 건강검진 패키지부터 이것저것 챙겨다 드리는데 아예 어떻게 형님이랑 같이 화투 치는 걸 더 좋아하실 수 있어? 그건 꼭 사위가 아니어도 주변 친구분들이랑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봐. 아니, 솔직히 형부가 우리 집안 식구였던 시간이 있는데 대뜸 당신을 더 예뻐하시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남편이 시무룩해져서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서도 고자질했나 봐요.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푸념을 늘어놓으셨거든요. 너는 아무리 네 형부라고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니? 나라면 벌써 네 언니랑 차별당한 줄 알고 눈물 찔끔 흘렸을 거다. 어떻게 그냥 작업치료사 사위를 의사 사위보다 더 예뻐할 수 있니? 어머님, 사실 제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부가 큰 힘이 되어줬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형부 없었음 저희 세 어머니 어떻게 버텼을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형부를 각별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과거 아빠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사회적인 직업의 명예와는 별개로 인간관계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스스로가 우습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본인의 의도는 돈을 불려서 개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괜히 어디에 말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의사이기도 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체면 구겨지잖아. 상상만 해도 아찔하단 말이야. 장모님한테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사기당했다는 거 말아줘봐. 남편은 저한테 신신당부해 가면서 비밀을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원래는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한테 들키지만 않았다면 언제 실토하려고 했을지 상상도 안 갔어요. 사실은 자꾸 저 몰래 휴대폰을 만지면서 원래 걸어두지도 않았던 잠금까지 걸어놨길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본인 친구한테 징징대고 있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였습니다. 야, 진짜로 나 요즘 갑갑해서 미치겠다. 아, 제발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 내가 설마 그냥 돈 떼먹고 가버릴 사람 아닌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임마. 이러다가 나 의사 치면 망가질까 봐 걱정된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 말을 엿듣게 됐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언제까지 비밀로 하려고 한 건지 꿀밤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뒤에 서 있다가 통화가 끊기자마자 어깨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친구는 한 거야? 내가 진짜 못 살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별소리 다 하더니 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정말. 심지어 4천만 원이라니. 그거 다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심지어 남편은 신고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한번 속이 터지는 것 같네요. 게다가 신고하더라도 못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생돈 4천만 원을 공중에 날려버리게 된 거죠. 솔직히 입에서 불이 나올 것처럼 분노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머리 싸매야 하는 일은 한꺼번에 터지고 마는 걸까요? 거기다 형부랑 언니까지 전세 사기를 당하게 돼서 어려워진 겁니다. 어떻게 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버릴 수 있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전세 사기라는 게 일부러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니 저랑 엄마는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큰애야. 괜히 내 앞에서 죄 지은 것처럼 고개 숙이고 있을 필요 없다. 자네도 얼른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건데. 누구보다 둘이 가장 속 시끄러울 텐데 왜 나한테 잘못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 원래 살다 보면 누가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다치기도 하는 거야. 그냥 다시 일어나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건강 나빠진 거라고 하면 그게 더 날벼락 같은 일이죠. 원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비록 가슴은 쓰라리더라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언니랑 형부가 잔뜩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웃겼던 게 뭔 줄 아세요? 이놈의 남편 새끼는 저랑 엄마가 형부를 위로해 주는 것까지 샘을 내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한테 사기당했다고 이실 찍고 한 다음에 위로받으라고 하니 그건 또 싫다며 거절했어요.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우선 언니랑 형부가 그동안 모은 돈을 모조리 날려버리게 된 상황이라 엄마가 급하게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집을 부랴부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장모님이 형님네 집을 구해주신 건 그냥 형님네 부부가 같이 사는 걸로 끝이야. 하지만 내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건 돈 나올 구멍을 파게 되는 거잖아. 우리도 지원받자. 솔직히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워낙 우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현명할지 좀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저를 설득시키려고 열심히 합세했어요. 전세 사기 당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 투자금을 회사일 수 있는 우리 아들 지원받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겠어? 그러면 사부인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 아니니 나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 솔직히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남편이 코인 사기 당해서 4천만 원이나 날린 시점에 그나마 여러모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남편이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로 했죠.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의 설득에 마냥 넘어가 버린 건 아니었어요. 형부 또한 요즘은 피부 미용 시술이 진짜 잘 된다며 오히려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는 것보다 본인 병원 차려서 나가는 게 수익적으로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예 터무니없는 제안은 아니니까 마음 놓으셔도 될 거라고요. 아무래도 형부가 엄마한테 충분한 조언을 해줬고요. 남편이 투자금 명목으로 갚을 거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깊은 고민을 마치고 승낙하게 되신 거였죠. 저 역시 남편에게 제대로 한번 큰 소리 쳤어요. 우리 엄마 덕분에 사기당한 거 숨겨서 체면도 보전하고 완전히 자다가 떡이 생긴 거네? 그러니까 나랑 엄마한테 초심 유지하면서 계속 잘해. 당신 괜히 나중에 말 바꿀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주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진짜로 잘할 생각이야. 당신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아 나갈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기 당할 일 없어. 이번에 진짜 큰 코 다쳐서 후회했다고. 무조건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 여태까지 의사라는 직업 하나로 항상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던 남편은 그제야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대빨 나와서 시무룩하더라고요. 비록 생돈 4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통이 터졌지만 이번 기회에 남편도 뭔가 깨달았기를 바랐어요. 꼭 직업이 잘났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현명한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슴 깊이 되새겼기를 소망했죠.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개원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외로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이 누구보다 들떠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의외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본인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긴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보여서 격려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보다 더욱 신나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예상하실 텐데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얼마나 이 날만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곧 병원장이 된다는 거잖아. 어릴 때부터 이 손으로 어렵게 키워낸 결실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아우, 이제는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야. 솔직히 당사자가 저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곁에서 묵묵히 격려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해맑아 보였습니다. 아주 그냥 남편 옆에서 입이 해벌쭉하더라고요. 심지어 벌써부터 병원 이름 박은 명함을 몇백 장이나 뽑으신 걸 보고 기함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남편의 병원에 어떤 젊은 여자까지 데려와 푼수짓 하신 거예요. 아예 본인 거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념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무슨 시트콤 보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나하나 참견하시려고 들었어요. 그 와중에 곁에 있던 젊은 여자는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마음에 도대체 누구를 데려오신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본인의 물주라면서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예? 아니, 어머님이 뭐 볼 게 있으시다고 물주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한테 도대체 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부러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시어머니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터진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발끈해서 나를 세우시더라고요. 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여자야. 응? 감히 너랑 비교할 때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뭘 하고 다니든 신경 끄란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분명 본인 말이나 들으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어차피 저도 크게 관심 없어서 남편한테 굳이 곧이곧대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것의 마음을 꺼내보자면 아무리 남편이 의사라서 미래가 창창하다고 해도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저렇게 설레발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 꿈에 부풀어 무용학원을 차렸지만 초반에 마음 고생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은 없는데 대출이자만 쌓여갈 때 얼마나 마음이 곤혹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치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명품 스카프를 컬러별로 돌려가며 두르고 다니시고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브랜드로 휘감고 나가는 걸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예전엔 시장표 바지 입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백화점 VIP 룸에서 쇼핑하고 오셨다는 자랑도 늘어놓았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굳이 외출하지 않으시는 날에도 홈쇼핑을 즐겨보며 계속 주문하셨어요. 어머님, 도대체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관사치 아닐까요? 물론 저도 그 일가 잘 풀리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는 애가 구질구질하게 벌써부터 왜 걱정이야? 이제 우리 아들 병원장이잖니? 괜히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해줬잖아. 나한테 물주 있다니까. 시어머니는 무슨 대단한 선행이라도 한 것처럼 뽐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를 문제 삼고 핀잔 주셨어요. 너는 이제 병원장의 사모가 되는 건데 그렇게 넋놓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물주님처럼 좀 꾸미고 다니기라도 해라. 너는 애가 벌써 50은 되어 보이는 것 같구나. 우리 아들보다 늙어 보이면 어떡하니? 원래 여자는요, 남편 잘못 만나면 늙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병원 차려준 거지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병원장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물주 여자랑 감히 견줄 급이나 돼요? 저희는 어머님 아들한테 무려 병원을 차려줬는데요. 시어머니의 타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역시 한 방 날려주니까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완전히 얼굴이 확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넘어가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아직도 시어머니는 숨쉬듯이 물건 사들이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 아직 병원도 개원 안 했는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말려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개원한다고 모든 병원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 막상 개원하고 나서 어떤 부담을 끌어안으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고생하시면서 뒷바라지 하시다가 이제야 보람을 얻은 거잖아. 그냥 나 좀 믿어주라. 무조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게. 괜히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참나. 그렇게 마음이 지극정성이라 효자 노릇하고 싶었으면 없는 살림에서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돈 받아 개원하면서 왜 네가 생색이야? 당신 진짜 어떤 수모를 당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남편은 개원을 코앞에 둬서 그런지 현실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렇게 줄창 돈 낭비를 하고 계시는데도 효도 어쩌고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 당일이 됐어요. 그동안 걱정도 많이 했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막상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니까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직접 방문하신 모습을 보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어요. 특히 이 병원을 개원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엄마까지 와주셨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에 단박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해야겠네요. 바로 시어머니가 그 물주라고 부르던 여자를 개원식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본인 지인들한테 물주를 직접 소개까지 시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가 갈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지막 차례라는 듯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쟤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제 내 새며느리가 될 거야. 우리 아들이 병원장인데 걸맞는 조건이어야 하지 않겠니? 너는 사부인이랑 서울 온 김에 그 이혼 변호사나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구나. 시어머니는 턱까지 치켜들고는 저를 깔보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진짜로 기가 막혀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본인 아들의 개원식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남편의 개원식이잖아요. 심지어 지인분들까지 축하해 주러 오신 자리에서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냥 지인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떡하니 우리 엄마까지 오셨잖아요. 차라리 저만 있는 자리였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 쪽을 당하니 분노가 일었죠. 아무리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의사 남편과 같이 살려면 어느 정도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좀 심각하게 너무하잖아요. 그때 남편이 장비업체와의 미팅을 마치고 부랴부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랑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 돌진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 여자도 깜짝 놀라더니 사색이 되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동아줄 잡듯이 어디 가냐며 꼭 붙들고 있는 바람에 얼떨결에 도망도 못 가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이 인연을 어디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진짜 꿈에서라도 이 일을 갈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요. 인연이 저 등쳐먹고 뒤통수 날린 코인 투자 사기꾼이라고요. 너 이년아,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알아? 너 아주 잘 만났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기꾼은 당시에 남편한테도 시어머니 꼬시듯이 비슷한 수법으로 꼬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셨는지 알겠네요. 야이 너 이년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등쳐먹으려고 했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했는데 낯짝이 두껍기도 하네. 얼마나 더 사람들 파탄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사실 이 사기꾼은 시어머니한테도 사기치기 위해 접근하려고 한 건 맞았는데요. 그 아들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나온 거였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물주 노릇하고 물질 공세해가면서 제 남편을 꼬시려고 한 거죠. 솔직히 얼굴도 여시처럼 반반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동안 속을 끓였던 만큼 분노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마에 핏줄이 튈 정도로 이를 악문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심지어 손에 들고 있던 병원 리플렛 꾸러미를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물러설 정도였죠. 그러더니 남편은 거의 발작하려고 하면서 고함 질렀습니다. 어떻게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당하고 계신 거예요. 2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수모를 겪어야 하냐고요. 진짜 당장 신고해야 돼요. 2년 속이 음흉하고 평생 더 나아질 일 없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손에서 빼앗아오듯이 사기꾼을 결박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물주가 사실은 의도가 있어서 접근했다는 것을 외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며느리가 미리 이간질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설마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게 말도 안 된다. 아니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머니 꼭 깨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예, 보통 아니라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신 거라고요.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 속이면서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어머니는 간절하게 이 상황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실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난리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개원식 자리잖아요. 손님들하고 지인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쪽팔리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심지어 남편은 본인이 의사라는 걸로 체면 어지간히 세우던 사람이잖아요. 다들 비웃고 혀차고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아예 개원식은 철저하게 망해버린 거죠.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사기꾼을 넘겼는데요. 그동안 체면을 중시하던 시절은 모조리 까먹은 것처럼 고자질하더라고요. 이 사기꾼 년이 진짜 잘못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전부 설명할 수도 없어요. 분명 본인만 믿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잠수 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진짜 핏기가 사라진 느낌이었다고요. 남편이 사기꾼을 가리키면서 울먹이는데 우습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바탕 난리치고 시댁으로 다 같이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가면서 헛똑똑이 남편 놈이나 거만한 시어머니나 제대로 코를 납작 눌러줘야겠다고 결심했죠. 사실 저는 진정해서 그냥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닌 만큼 남편에게 차용증부터 받아뒀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도 껄끄러워했죠.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위해 그러는 척 연기했더니 옳다구나 써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써. 장모님이 써오라고 하신 거야? 나 좀 섭섭하려고 그러네. 아이 설마 내가 돈 떼어먹기라도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래? 솔직히 당신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당신이 더 많이 갚아나가야 할지도 모르잖아. 애초에 딱 정해두는 게 좋지. 괜히 저 서운해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남편은 제가 현명하다면서 신나게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공증까지 받아뒀죠. 아마도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굴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사실을 밝혔을 때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넋이 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말을 덧붙였어요. 당장 갚아주세요. 그렇게 병원장이랑 걸맞는 좋은 조건의 세며느리 들으실 거라고 자부를 하셨는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껌값 수준 아닌가요? 설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시어머니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 염장 지르는 거냐? 어? 뻔히 우리 아들 뒤통수 친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무슨 좋은 조건의 새며느리야.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차용증 소리는 못 들으셨나 봐요. 어떻게 이 상황을 맞서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질끈 감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죠. 이 자식아, 나는 갚아야 하는 돈인지 몰랐단 말이야. 왜 진작 말을 안 했던 거냐. 설마 이걸 알았으면 내가 주둥이 간수 똑바로 했을 거 아니냐고. 너 이거 다 갚을 수 있어?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니 이게 전부 다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사기꾼한테 놀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왜 마음대로 새며느리를 운운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에 사단난 거라고요. 그렇게 각별한 모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는 꼴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2차전이 돌입됐어요. 서로 고성방가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봐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에게도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 지경으로 무리하게 나오셨으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네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우리 친정에서 빌려주신 돈은 꼭 갚으세요. 둘이서 계속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 엄마 역시 제 언행에 반대하시거나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굳이 제가 이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참고 살 이유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기꾼은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토록 똑똑한 척들은 다 했으면서 본인들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법에 걸려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분통 터뜨렸죠. 그리고 저는 이혼하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랑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일이 이렇게 터져버린 게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 식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또 창피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다 같이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시켜버리게 된 것 같았고 하필 엄마가 직접 와주신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행을 선보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 중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저의 이혼 선언을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처제, 괜히 마음이 약해질 필요 없어. 요즘 이혼이 어디 흉인가? 솔직히 가족 입장에서는 처제가 괜히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도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멋있어 보여. 그래, 네가 괜히 우리 모르게 참고 있었다면 나중에 진짜로 더 마음 아팠을 거야.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우리가 다 있잖아. 만약 친정 식구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덕분에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별거와 사기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어요. 몇 번이고 친정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친정 앞 골목에 서 있었고 데려다 주겠다며 호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매번 차갑게 거절해버렸죠. 게다가 남편은 언제나 자필로 쓴 편지를 수북하게 두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학원까지 찾아와 간식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저한테 더 큰 패를 꺼내 보였거든요.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본인 어머니랑 절연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발 이혼하겠다는 말만은 취소해 달라고요. 본인이 저한테 첫눈에 반해서 대시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귓등으로 들었네요. 도대체 저한테 효자 노릇할 거라고 떵떵거리던 그 인간은 어디 갔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렇게 절절 끌어가며 용서를 구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음성을 녹음해뒀다가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발작하면서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찾아왔을 때는 얼굴에 손톱 자국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순순히 이혼을 해줬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이혼해주게 됐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이 꺼진 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둬.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졌어도 당신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단 말이야. 나 없이도 잘 살 거지? 당신 정말 야속하다. 전 남편이 미련있든 말든 저로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돈독해도 자식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게 맞나 봐요. 그렇게 서로 다퉜으면서도 전 시어머니는 본인 집을 팔아 전 남편이 우리 친정에 갚아야 할 돈을 대주셨거든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 본인도 사치 부리느라 빚을 졌기 때문에 전 남편이랑 아등바등해야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변호사 선임하고 어쩌고 하는 소송 비용까지 들었잖아요. 분명히 제 생각 이상으로 어렵게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은 야심차게 개원했던 병원마저 쫄딱 망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분의 후기에 따르면 병원 간판은 멀쩡히 달려 있었지만 병원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접수 데스크엔 늘 사람이 없었대요. 심지어 간호사도 중간에 퇴사해서 남편 혼자 진료실에 앉아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상가 사람들도 저 병원 정체가 뭐냐고 할 정도였죠. 아무래도 시작하자마자 거기서 요란법석을 떨었던 게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이 듣자 하니까 아예 첫날부터 발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용증을 써놓기를 잘했다며 하마터면 그 돈 빌려줘 놓고 못 받을 뻔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전단지를 돌리고 이벤트를 해도 사람들이 예약 한 통 없다고요. 제가 차용증 받아뒀던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그동안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먹어치웠던 돈을 토해내느라 난리도 아니었대요. 이미 머리채까지 잡혀서 끌려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벌금까지 장난 아니게 나오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까지 거두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본인 목숨이 아깝기는 했는지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형부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전 남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퇴사할 때 깔끔하게 매듭 짓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말이 좀 시끄럽게 돌았나 보더라고요. 덕분에 전 남편은 다른 대형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괴담 같아서 우리 처제한테 미안해질 지경이야. 내가 애초에 자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나 봐. 설마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대신 처제는 앞으로 배로 행복해질 거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형부는 그냥 자리만 만드셨던 거잖아요. 저도 그 인간이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되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저는 형부한테 많이 힘을 받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제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무용학원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어서 정신없거든요. 게다가 어떤 붐이 일어난 건지 몰라도 아예 등록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의 후유증은 딱히 없고 그저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 역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니 걱정할 일이 없죠. 아침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랑 수채화 수업을 들으시고요. 오후엔 친구들이랑 근처 카페에서 수다 떨며 시간을 보내세요. 주말엔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제철 과일 사다가 잼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요즘엔 동네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하셨다는데 본인도 너무 뿌듯해하시고 활력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니랑 형부는 엄마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본인들이 받은 만큼은 갚겠다면서 부지런히 엄마 곁을 챙기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끼곤 하죠. 사실 주변에서 재혼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를 알아갈 정신이 없다고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 자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매번 이렇게 거절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새삼 깨닫게 된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 참거나 견뎌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분명 다른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